영문법 꼭 해야 하나요? 이 수준이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안 시키셔도 돼요. 우리 애가 이 수준이다 또는 여러분이 이 수준이다. 영문법 공부 왜요? 하지 마세요. 그냥 절대 안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장원장입니다. 영문법의 쓸모, 목적별 영문법 필요 범위 제가 오늘 딱 설정해 드릴게요. 중등 내신부터 고등 내신 수능 상위권까지 최소 영문법 학습 범위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질문들 꽤 하세요. 영문법 꼭 해야 하나요? 특히 아버님들 수능 초기 그때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이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수능 초기는 영어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영문법 꼭 해야 하나요? 이 수준이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안 시키셔도 돼요. 우리 애가 이 수준이다 또는 여러분이 이 수준이다. 영문법 공부 왜요?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해도 됩니다. 준 네이티브급이야. 그래서 영어 자료 노출량이 굉장히 많고 사용도 많이 해. 그러면 느낌적 느낌으로 틀린 걸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장도 막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즉 거의 이 정도 급 친구들은 대치동 기준에서 보면 시민권자인데다 영유까지 나오고 외국인 학교 다니는 애들은 이 정도 급이 돼요. 이런 친구들은 영어 문법 할 필요 없어요. 그 대신 이 친구들은 뭐가 필요하죠? 고급 독해랑 영작할 때는 문법을 필요한 거 헷갈리는 걸 찾아서 공부하는 건 좀 필요합니다. 만약 SAT나 토플 같은 거 본다, 라이팅 해야 된다, 그러면 영문법 공부 반드시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라고 하더라도. 하지만 항상 필요한 건 아니고 필요한 것만 찾아보면 되기 때문에 거의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영어를 진짜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 가끔 있습니다. 100명 만나면 1명? 하면 이 친구는 영문법 공부 특수하게 안 해도 필요한 부분만 야 관계에 대해서 되면서 이거 한번 찾아보고 내용 보면 너 이해돼. 그냥 끝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 정도 수준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 아닌 분들 중에서도 영어 문법 하실 필요 없는 경우 있습니다. 인터넷 보면 요즘 막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영문법 안 하고 영어 잘할 수 있습니다. 영문법이 대한민국 영어 교육 다 망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진짜 맞나요? 이런 영어를 위해서라면 영문법 공부 그분 말씀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영어? 여행을 위한 영어. 간단한 생활을 위한 영어. 장기 체류 아니에요. 간단한 생활을 위한 영어. 이런 경우에는 영문법 왜 해요? 저도 생활 영어 잘하고 싶다. 어떻게 공부하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기초 회화 패턴 문장집을 던져줍니다. 즉 기본 문장 쓰는 게 500개, 8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패턴이 많지도 않고요. 그 패턴만 암기하면 거의 끝납니다. 그 패턴을 암기한 다음에 그걸 살짝 응용하는 수준에서 충분히 여행을 위한 영어랑 간단한 생활을 위한 영어는 끝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영어 문법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영문법 공부 꼭 하셔야 돼요. 어떤 영어? 여러분의 자녀가 중등 내신 상위권 90점 이상 고득점을 받고 싶다. 이러면 문제에 어법성 문제랑 서술형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년 대치권 기출문제입니다. 중학생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 2개는 5개 보기 중에서 지금 3, 2, 1 찾으셨나요? 자, 이 정도 시간이면 이미 찾았어야 돼요. 실제 문제 풀 때는 1번, 5번입니다. 왜 틀렸죠? 왜 틀렸는지 정확히 근거를 얘기하실 수 없는 분은 문법이 필요한 거죠. 중등 내신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것뿐만 아닙니다. 같은 해 같은 시험이에요. 34번. 주어진 조건들을 반드시 지켜서 주어진 문장을 영작하시오. 그들은 아직 교실 청소를 끝내지 않았다. Finish clean the class를 써서 영작할 것, 형태 변환 가능. 순서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조합으로 되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답은 뭘까요? 여러분이 뭐 머릿속으로 생각해야겠죠. Day, finish, yet, 이런 거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죠? 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가 들어가야지 이 문장이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문법을 써야 되는 경우가 내신 시험 볼 때는 반드시 생기는 거죠. 중등 우리 학교는 되게 쉬웠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그 고등 내신 2등급 이상 상위권 받아서 좀 더 좋은 대학을 생각하신다. 이런 경우에는 문법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 어법성 문제와 서술형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고등도 마찬가지죠.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어색한 것은 쫙 보면서 골라야 돼요.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죠. 왜냐면 일단 해석 안 하실 거니까. 이거 고등 내용이라 해석 안 하실 거 알아요. 다음 문제 또 나갑니다. 같은 시험지에 있는 문제였어요. 28번. 주어진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보기의 단어들을 모두 이용하여 빈칸 A와 B를 완성하시오. 주어진 단어들을 변형하거나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음.
상품이 실제보다 싸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구로 끝나는 가격들을 선택함으로써 요거를 영어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법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장 만들면 거의 틀립니다. 느낌적 느낌으로 조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일단 길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등 내신에서도 문법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변별력 문제예요. 제가 한두 개씩만 가져왔는데 이런 문제가 그냥 부지기수로 깔린 경우가 많아요. 수능 1등급 상위권 되고 싶다. 이때도 문법 필요해? 문법 공부 안 하고 상위권 되는 친구들 꽤 있어요. 그 친구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어 노출량이 충분히 많았던 친구들은 수능 1등급을 생각보다 쉽게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요즘 좀 힘들어지고 있어요. 영어 수준이 계속 높아져서 어법성 문제랑 좀 다릅니다. 아까 서술형이랬는데 서술형 없잖아요. 고난도 독해. 독해 난이도가 높아지면 해석이 진짜 힘들어요. 왜? 이거 작년 수능 문제 가져온 거죠.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어법 문제 나옵니다. 어법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죠. 그쵸? 근데 그 어법 문제 한 개는 꼭 탑 5 안에 들어가요. 오답률 탑 5, 5개 제일 많이 틀리는 안에 어법 문제는 거의 꼭 들어갑니다. 자, 요거 틀리면 이제 1등급이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법상 문제 풀 수 있어야 되고, 다음 제시문 또 똑같이 작년 수능에 나왔던 건데,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빈칸 문제 여러분한테 풀라 그러면 당연히 이거 채널 바로 돌리시겠죠. 제가 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장을 보죠. 이 문장이 되게 긴데 첫 번째 문장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가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세 줄,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네 줄 정도 되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줄.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도 세 줄. 이래서 세 줄, 네 줄. 단어 개수가 7개가 뭐야? 한 열 몇 개를 그냥 넘어서 20개 가까이 돼버립니다. 이러면 그 단어의 조합을 가지고 느낌적 느낌으로 풀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의미를 끊어서 한번 1차로 파악하고, 영어를 진짜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청크라고 하거든요. 그 청크의 단위가 좀 넓어질 뿐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한 단어씩 끊어서 읽어야지만 해석이 되는 친구도 있지만, 영어를 좀 많이 잘하게 되면 덩어리가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영어의 긴 문장을 쓸 때는 얘도 어디서부터 끊고 내용을 내가 해석해야 되는지, 얘가 전체 내용으로서 어떻게 수식해야 되는지 파악이 되지 않으면 해석이 정확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포인트는 문법을 학습해야만 잡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물론 문법을 위한 문법만 공부해서는 그게 되진 않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글로벌 인재 자녀를 만들고 싶다, 또는 지금 영상 보는 홍콩러 학생분들께서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다. 그럼 뭘 봐야 돼요? 유학 가고 싶으면 토플 봐야죠. 또는 미국 대학 입학하고 싶으면 SAT 봐야 되고, 대학원 유학 가고 싶다, GRE랑 또는 GMAT을 봐야 됩니다. 이런 시험들의 대부분의 경우에, 토플 같은 경우에 라이팅이 있어요. 라이팅, 문법 안 하고 라이팅 못 합니다. 자, 토플 공부할 때 문법 공부하고 라이팅을 해야지만 라이팅이 나와요. 그냥 패턴 암기해서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GRE, 이건 대학원 들어가는 자격시험으로 많이 보거든요. 여기에도 라이팅, 애널리티컬 라이팅 이래가지고 라이팅 쓰는 게 있는데, 문법을 안 하고 이 라이팅을 하는 건 진짜 거의 말이 안 돼요. 즉,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라이팅이 들어갔다, 문법 해야 돼요. 그리고 고급 독해도 사실 문법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결론은 목적에 따른 영문법을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엄청 어려운 영어를 다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탭스하고 토플하고 GRE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무한대 영문법 공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어려운 공부, 많은 공부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단 목적에 맞는 공부를 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홍콩러 여러분 또는 학부모님들은 어떤 영문법 공부를 해야 돼요? 목적성 있는 영문법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목적을 잡아야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어법성 문제 맞추는 영문법, 그리고 영작 중심, 우리가 서술형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대치동 같은 경우는 서술형 100%인 영어시험 보는 경우들이 꽤 여러 번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그 비중 계속 늘겠죠. 그리고 고난도 제시문이 나왔을 때 내가 문법적인 이해도가 높지 못하면 이걸 해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또는 내가 해석한 게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문법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예전처럼, 예전 시대, 성문 영문법 하고 이런 시대처럼 문법을 위한 문법 공부는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어법성 또는 영작, 그리고 고급 독해를 위한 문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 문법과 동일한 방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막 단순 기로 세트들을 외우고 그런 걸 꼬아놓은 문법 문제만 풀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예전이랑 시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능 초창기 버전에는 영어 시험이 진짜 쉬웠어요. 그때는. 그래서 문법 아예 안 해도 됐어요. 진짜 거의 그 상위권이 아니라 중위권 이상도 안 해도 꽤 높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영어 문장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계속 서술형 비중이 늘고 있는 거 아시죠?
더 앞으로 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릅니다. 영문법이 좀 필요해요. 고급 영어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분류를 해드릴게요. 중등 내신 상위권 되고 싶다. 이 친구들은 중등 영문법에서 자잘한 것 좀 빼고 뭐 도치, 생략 이런 거 접속사 빼고라도 핵심적인 거 문형, 시제, 그리고 뭐 투부정사 이런 것들은 내신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핵심 영문법은 숙달되어 있어야 돼요. 숙달해서 어디에 써야 돼? 해석할 때, 그리고 영작할 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문법형 문제 푸는 게 아니라 현재 완료의 4가지 용법을 쓰시오 이런 문제는 없어요. 해석할 때 그게 적용은 이건 계속으로 해석을 해서 내가 해석문을 써야 되는구나, 내가 진행으로 영작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쓰기 위한 영문법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비학군제요. 고등 내신 상위권 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중등 영문법 숙달이 먼저고요. 만약 중학생,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이 선행을 공부시켜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중등 영문법 숙달 시키시고요. 그 정도까지만 마스터 하면 되고, 고등 영문법 선은 책 구해서 헷갈리는 거 시험 범위 들어갈 만한 내용들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학군지 일반고, 광역단위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 상위권 되고 싶다. 영어를 초고난이도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등 영문법 숙달은 기본이고요. 거기 위에 고등 영문법에서 출제 포인트들이 있죠. 뭐 가정법이 나온다 이러면 그런 출제 포인트들 자체는 내가 알고 있어야 돼. 중등 영문법은 내신 시험 보는 문법만 중심으로 파도 영작이 가능합니다. 소수령 문제 풀 때도. 근데 고등은 그렇진 않거든요. 범위가 좀 더 넓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핵심 영문법들이나 출제 포인트는 숙달되어 있어야 요 정도 학교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뭘 하라는 말이냐 이러고 화를 버럭 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자료 가져왔습니다. 근데 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짜 잘 이해야 되는 영문법 1, 2권 네, 목차가 1권 목차 그리고 뒤에 2권 목차가 나올 거예요. 거기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저희는 많이 쓰기 때문에 요 고등 편입니다. 대명사에서는 부정대명사, 시제에서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수동태는 전체 챕터가 좀 중요하겠죠? 자주 나오니까. 그리고 부정사, 이건 2권이에요. 2권이 더 많죠. 왜냐면 1권은 기초영문법이에요. 기초영문법 중등 때 못하셨던 분들은 그걸 해야 되겠지만, 그게 돼 있는 분들은 고등 영문법서에서는 이렇게 표시된 부분 중심으로만 보고 숙달하셔도 제가 말씀드린 학교에서는 충분히 상위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사, 동명사, 분사 요거는 챕터 좀 다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관계사, 비교, 뭐 특수구문이나 접수사 이런 건 좀 제외하고라도 요 내용들은 좀 숙달돼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구구절절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외고, 국제고, 전사고 상위권 요거 노린다. 이 친구들은 수준이 또 높아야 되겠죠. 왜냐면 수능 1등급 맞는 거 수준 이상으로 내신이 나옵니다. 정말 어려운 내신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중등 영문법 숙달은 기본 깔고 한 번에 고등 영문법 하면 좀 힘들어요. 물론 영유 나오고 해외 생활 많이 해서 영어 노출량이 많다. 그런 친구들은 굳이 중등 영문법 안 하고 고등 영문법서 바로 봐도 충분히 소화 가능합니다. 준 네이티브 정도라고 말씀드릴게요. 준 네이티브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어 노출량이 꽤 많았어요. 영어 꽤 잘해. 얘가 뭔가 열심히 안 했는데 그냥 수능 시험지 보면 1등급 근처까지 나와. 이런 친구들 꽤 있죠. 그런 친구들은 고등 영문법 바로 해도 되는데 그 고등 영문법서는 숙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 뭐가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 돼야 내가 해석할 때 영작할 때 다 내게 돼서 그냥 나오게 됩니다. 거기다 플러스 고급 영문법서 정도는 이제 참고할 수 있게 준비하고 내가 찾아봐야 돼요.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그걸 뭘 어떻게 하라고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교재로 굳이 좀 추천을 드리면 진짜 잘 이해되는 중앙영문법 1, 2권 있거든요. 요거 마스터 숙달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머 존까지 씹어 먹으신 다음에 그래머 헌터는 편입영어 할 때 진짜 많이 보거든요. 끝판왕 중에 하나예요. 이 영문법서 중에서. 여기에서 필요한 거 찾아보세요. 이걸 다 외우는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편입하실 거 아니잖아요. 한 번에 잘 가실 거니까. 여기서 헷갈리는 영문법들 고등 가면은 진짜 또 정교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에 익히는 정도만, 어디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만 이렇게 완성이 되시면 영문법 필요한 만큼 하시게 됩니다. 자, 나머지 시간은 단어 좀 외우시고요, 제발. 자, 여기서 꿀팁 나갑니다. 꿀팁. 고급 독해와 서술형 잡는 영문법 공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단순 암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영문법을 위한 영문법이 아닌 어떤 영어를 하라는 거냐?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고난도 해석에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 영문법. 그리고 우리가 서술형을 풀 때 또는 라이팅 할 때 필요한 영문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문법 공부할 때도
구문독해랑 영작을 필수로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문법서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예문을 정확히 해석하고 그 예문 해석만 보고선 똑같이 영작으로 구현해내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는 특히 영작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그 문법을 활용해서 내가 그 문장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문법을 충분히 자기 걸 만든 겁니다. 구구절절 외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진짜 헷갈리는 거 있죠. 그런 것만 개념으로 손정리 좀 간단히 해보세요. 그래서 그걸 외우시면 여러분이 문법에 대한 충분한 공부를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개념 암기가 아니라 적용하는 연습에 대한 암기. 왜냐면 우리는 영문법을 그런 고급스러운 활용에 쓸 거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영문법 왜 해야 되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셨으면 당장 시작하세요. 그리고 5월 온라인 수업 개강하는 거 아시죠? 영문법 클래스, 영문법을 어떻게 잡는지 정확히 알려드리는 비교 영문법 훈련, 거기다가 고난이도 재심은 2022 고3 수능 모의 최다 오답 재심은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초6, 중3을 위한 고1까지도 들으면 도움될 것 같아요. 클래스 있으니까 신청하시고요. 자, 문해력 클래스 아직 자리가 있습니다. 1기 자리는 이미 찼는데 1.5기 자리 있어요. 시험 보고 나서 이제 현실 깨달으신 분들은 자, 빨리 클릭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문해력 클래스. 제가 고2, 고3, 모2 비문학 재시문을 끄집어내서 문장 단위를 어떻게 읽고 생각해야 되는지까지 딱 교정해주는 초6, 그리고 여기도 고1 정도 학생까지 재시문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의 정수를 제가 만들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문제 푸는 방식까지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학부모 교육 고민 해결 코미디로 질문 접수하고 있습니다. 500자 이내로 학년 지역 수준 달아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정답 찾아드리도록 할게요. 스마트만과 홍콩너를 위한 대치동 장원장 시즌7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신 시험 다 본 친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남은 친구들도 있겠죠? 내신 시험이 끝날 때까지 우리 함께 열심히 달려봅시다. 그리고 내신 시험 끝났을 때 5월달은 우리의 내공을 채우는 달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급스러운 영문법이라든가 아니면 고난이도 비문학, 독해, 문해력 훈련을 하면서 5월달을 되게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